제가 유튜브를 키우고 싶었는데 주제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해외에서 이런 게 뜨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 뛰어들었는데 안 맞았다 했잖아요.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면은 요리 유튜버, 요리 인스타그래머 이렇게 SNS를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. SNS 키우는 거는 사업화하기에도 쉽고 심지어 취업에도 도움이 돼요. SNS가 이제는 뭐 취업할 때도 SNS 주소를 물어보고 그게 엄청난 포트폴리오가 또 되거든요. 특히 상경 계열이나 문과도 마찬가지. 일반 사무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SNS를 키워본 경험이 무조건 도움이 돼요. 그게 취업을 해도 그렇고 내 사업을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에도 SNS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자산인 거라서. 근데 대신 주제를 잡아야겠죠. 내가 만약에 취업하고 싶은 분야나 사업하고 싶은 분야로 키워두면 되게 좋아요. 뭐 식품 쪽으로 내가 취업하고 싶어요. 그러면 식품 관련돼서 뭐 리뷰하는 채널을 키워놓는다거나 그렇게 채널을 하나를 잡고 한번 키워보자. 컨텐츠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게 사실 쉽지만 않아서 대학생도 바쁘잖아요.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접근해보는 거, 그리고 쇼츠랑 릴스, 틱톡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슈폼이 다 같은 양식이잖아요. 하나를 만들어서 3개 채널에 올려서 한번 키워보고 어떤 게 좀 더 반응이 잘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인스타를 한다는 게 사생활? 그런 걸 올리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. 사생활을 올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주제를 잡고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. 유용한 정보성 콘텐츠들 위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뷰티 쪽 산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.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짧게 찍어보는 거예요. 가끔 근데 대학생들 중에 막 대외 활동용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, 나중에. 그래서 오히려 관심 주제 딱 하나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정도.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1일 1피드 하기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은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어떤 SNS든 간에 자주 업로드하는 최신성 알고리즘에 자주 업로드하는 계정이 조금 더 활발한 계정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 검색했을 때도 검색 결과가 너무 옛날에 올린 게시물들이 위에 뜨진 않거든요. 결국 최근에 업로드한 포스트, 뭐 영상들이 위에 뜰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이거를 가끔 퀄리티를 너무 집착해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거든요. 일주일에 하나를 되게 공들여서 잘 만든 컨텐츠 올린 게 낫지 않냐. 저희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은 그 퀄리티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고 일단 자주 업로드하면서 뭐가 반응이 잘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주 업로드한 사람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뭐가 먹히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1일 1피드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. 두 번째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길고 헤비하고 막 글 중심의 컨텐츠를 잘 소비를 하지 않아요. 이제는 무조건 짧고 눈길 끄는 영상들, 쇼츠 그리고 릴스 컨텐츠들이 굉장히 어떤 SNS든 강세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영상을 만드는데 저라면 더 중점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, 세 번째는 계정을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계정을 내 미래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인데 주기적으로 계정의 성장 현황을 캡처해 두는 거예요. 팔로워 0명일 때 이제 막 시작한다 아니면은 구독자 0명일 때 캡처해 두세요.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트래킹하는 시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는데 요거는 좋아요 수라던가 뭐 아니면은 구독자 수, 팔로워 수가 몇이었다라는 거를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놓고, 그래서 컨텐츠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차이를 좀 트래킹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. 데이터화 시킨다라는 개념인 거죠. 예를 들면 내가 요리 레시피를 올렸을 때랑 요리 리뷰,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걸 구매해서 실제 리뷰하는 컨텐츠를 비교했을 때 레시피를 올리는 컨텐츠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네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, 실제로 내가 이 채널을 데이터를 보면서 개선을 했었다라는 게 더 큰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.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마다 트래킹을 하고 엄청난 자산이 될 거고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. 이게 어쨌든 목표였고, 그때는 19살 때는 원하는 목표의 대학, 그 다음에 전공,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막 그게 막 전부인 것 같고 그게 안 되면은 실패하는 인생 같고, 그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또 사회 나가보면은 아마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좀 하시면 공감하실 텐데 자기 전공 살려서 저렇게 쭉 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. 대부분 다 다른 일 하다가 어떤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20대 때 경험이 그 이후의 인생을 만드는 거지 전공과 대학이 전부를 좌지우지하진 않는다. 그리고 사실은 또 대학 들어가면 전과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.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뭐 편입을 하기도 하고 뭐 대학을 바꾸기도 하고,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서 너무 어릴 때 딱 그거 하나 못했다고 해서 아 뭔가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대학에 가서 해봐야 된다,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, 약간 추천하는 거 있을까요? 저는 제가 이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를 했었어요.
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 유튜브 그때도 지금 유튜브 꿈나무였거든요. 그때 어떤 유튜브를 했냐면 DIY라고 막 당시에 해외에서 되게 핫한 인테리어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막 집 꾸미고 막 그 완전 메이크오버 하는 거 있잖아요. 집을 완전 바꿔버리는 그런 거에 완전 꽂혀서 맨날 영상을 보니까 그걸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근데 문제는 찍으면서 느낀 게 아, 나 손으로 뭐 만지고 뭐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네. 그걸 깨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. 나이가 먹어도 몰라요.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래요. 해보면은 내가 싫어한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. 이런 거 나 좋아하네? 이런 거 싫어하네? 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? 그 취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. 안녕!